얼마 전 한국에서만 유명한 샹송을 프랑스어 원어민들이 들어본다면 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들리시나요? 어디선가 들어본 노래인 것 같죠? 익숙한 노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노래를 듣는 퀘벡, 벨기에, 그리고 프랑스 출신의 세 여성분이 고개를 기우뚱합니다. 모두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출연자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쩌면 우리 아버지 세대는 알지도 모르겠다. 또는 프랑스어고 샹송 같기는 한데 요즘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부담스러운데요. 이렇게 말이죠. 옛날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자강과 황하 사이에 중국을 남과 북으로 나누는 회수라는 강을 경계로 귤이나 탱자로 구분되는 내용을 담은 표현입니다. 이 고사성어의 원천이 되는 묵장님께서 강조하신 대목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같은 품종의 나무가 지역이 다르다고 귤이 탱자가 되는 건 아니겠죠. 앞서 들으신 노래의 제목은 피노키오이고요. 다니엘 비달이라는 이름의 프랑스 샹송 가수가 불렀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인기가 있었지만 일본에서 더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 가수의 활동 무대가 일본으로 옮겨지기도 했다고 하니까 말이죠. 이 가수의 노래 중에서도 유독 이 피노키오는 일본도 프랑스도 아닌 한국 사람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여겨지는 샹송이라고 하네요. 피노키오가 바다와 대륙을 건너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된 건 확실히 달랐던 모양입니다. 오늘 도시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파리입니다. 오늘의 게스트 신청곡 아이유의 가을 아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받듬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음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뜨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섬자리 하나가 잠덜 깬 듯 엉성이 돌기만 빙빙 토닥토닥 빨래하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동기동기 기타 치는 그 아들의 한가함이 심심하면 저대는 괴종식의 종소리와 시끄러운 조카들의 울음소리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음성만 부렸던 내겐
어쨌던 내겐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현아의 문화 읽기. 이번 주 문화 소식은 2024년 문화가 있는 날의 일환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에서 처음 시도한 구석구석 문화배달 예술 골골소솥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을 혹시 아시나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문화가 있는 날은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에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날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매마수라고 줄임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매마수와 그 주간에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유산, 스포츠시설 등 전국 2,000여 개 이상의 문화시설 할인 또는 무료 관람, 야간 개방 등의 다양한 문화 혜택이 제공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구석구석 문화배달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에서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하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인 것이죠. 지난 5월부터 오늘 10월까지 총 6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소외 지역을 찾아서 흥미로운 문화 공연을 배달한다고 합니다. 예술 골골소솥의 9월 매마수 일정은 25일 정읍 이반면에서 문화이야기 우리 모두 함께해요. 남원 지리산 소극장에서 가을 문턱에서라는 주제로 음악 공연과 사진 전시, 부안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모두의 수요일, 김제 백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백구면으로 찾아가는 문화배달, 진안 정천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진안 영화제 및 마술극단과 문화체험, 무주 적상 오색단풍 이야기 네터에서 골고소솥 찾아가는 산골 마을극장, 순창 팔덕면 복지회관에서 우리춤 우리가락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 날 26일에는 고창 무장초등학교에서 낚시왕 토끼의 바다 연희모험, 28일 토요일에는 장수 번안면 농공리 복지회관에서 문화가 있는 주간 찾아가는 장천 유랑극단, 같은 날 임실 옥정호 일원에서 문화가 있는 날 신명나게 놀아보자 공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에 따라서 공연 일정과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일정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길벗의 일침. 다른 도시들은 어떤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다가 이런 논문을 본 것이 생각납니다. 도시의 상징과도 같았던 조선소에 대형 크레인을 1달러에 팔면서 흘렸던 시민들의 눈물로 알려진 스웨덴의 말묘. 제가 요즘 자주 거론하는 미국의 포틀랜드, 그리고 스페인의 빌바오와 일본의 동오사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도시 모두 공통적으로 산업의 변화에 따른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는데요. 이 도시들은 어떤 시사점을 남겼는지를 정리한 논문이었습니다. 공통점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산업의 변화를 도시가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 도시들이 한 일은 도시의 기능을 어떻게 잘 갖추어야 어떤 산업이 들어오더라도 도시를 기반으로 왕성하고 건강하게 기업활동을 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준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로 보고 임했던 것으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 하고 교통을 편리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노력은 또다시 만나게 되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또 다른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차츰 다시 몰려들어 활력을 찾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 내용은 아닙니다. 논문의 결론부에서 말한 한 대목에 인상이 깊어서였는데요. 결론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전환을 시도하는데 꼭 필요한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행정들은 주민 의견 청취, 주민 의견 조사 등의 형식적인 단계를 거칠 뿐 시민 누구나 동의할 때까지 거버넌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 전환이라 할 만한 큰 변화의 결정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이런 과정 없이는 아무리 많은 정책들을 만들고 예산을 쓰고 사업을 잘 수행하더라도 한 도시가 쇠락 또는 소멸로 가는 흐름을 반절시킬 정도의 효과는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했던 게 무엇인지가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다고 여겨져서 소개했습니다. 귤이 강을 건넌다고 탱자가 되어버리면 곤란합니다. 강을 건너도 귤이어야 합니다. 쪽빛에서 우러나 원래보다 더 푸른 경우를 청출어람이라고 하죠. 물을 건너기 전에 변화를 잘 배우고 익혀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쪽빛처럼 스승을 능가하는 제자가 되려는 욕심을 부려서는 아닙니다. 귤을 탱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죠. 길벗의 일침, 오늘은 도시의 변화는 패러다임의 탈바꿈이며 전환이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이 전환은 많은 시민들의 동의와 토론을 통해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5MHz를 통해 도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그리고 금요일 같은 시간에 재방송이 됩니다. 이 방송은 애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를 다운받아 설치하시고서 어디서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현아가 읽어주는 사진 한 장. 출연자가 가지고 나온 사진을 읽어주는 시간입니다. 눈은 감으시고 귀를 열고 상상의 눈으로 들어보세요. 오늘은 파리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으니 파리의 거리일 것 같은데요. 도시의 거리와 교차로가 보이네요. 횡단보도 위를 붉은 빛을 띤 경차가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하얀 헬멧을 쓴 여성이 보입니다. 사진의 구도로 봐서는 자전거를 타는 파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리고 사진 한가운데 표지판 하나가 보이는군요. 영어인지 불어인지 글자가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 V 그리고 숫자 1이 눈에 띄고 자전거 그림도 보이는군요. 사진을 들고 나오시는 초대 손님께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사진을 보내셨을까요?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네,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게스트의 사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오늘의 게스트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는 제가 길번님께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무언가 잔뜩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기대가 무척 되는데요. 길번님,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누실 분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네, 앞서 그 설명에서도 파리를 언급했는데요. 짐작하듯이 파리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원정대라는 특별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파리와 유럽을 다녀온 게 1년 반 전인 23년 3월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그 출발하기 3일 전에 우연하게 연락이 됐는데요. 네. 네이버 블로그 쪽지를 통해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유럽에 가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오겠다 소개했던 기사를 쓴 것들을 보고 연락을 오게 된 건데요. 이때부터 시작이죠. 말 그대로 전광석처럼 네. 애초에 예정이 없던 17번째 원정대원이 되어지고 8박 10일 동안 일정을 함께했던 일행이 되었습니다.
이때 인연으로 전주와 매우 깊은 인연이 시작된 파리지인입니다. 도시 디자이너라고 본인을 소개하는데요. 파리 생활 8년차 한승훈 디자이너님입니다. 그리고 파리에서는 전화를 통해서 방송을 지금 함께 하고 계시고요. 스튜디오에서는 오늘의 파리 이야기를 보다 재미있고 알차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의미로 박정규 탄소를 감축하는 자전거 모임 회원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정규 선생님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탕감자를 만나서 자전거의 매력에 푹 빠져서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있는 탕감자 회원 박정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승우 디자님도 한번 모실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리에서 인사드립니다. 한승훈입니다. 거기는 지금 몇 시 정도 됐을까요? 네, 이제 12시 조금 넘어서요. 이제 낮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거의 오전이네요. 저희는 지금 아주 어스무룩한 저녁 시간인데, 네. 전주는 지금 매우 더웠던 여름이 가까스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파리의 날씨는 어떤가요? 네, 파리도 비슷합니다. 어제 30도 정도 기온을 찍었는데요. 그걸 마지막으로 이제는 점점 내려가는 기온으로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가을은 같이 맞이하는 건가요? 파리하고 저희가 함께? 그렇군요. 네. 그러면 선생님, 저희 여러 가지 이 전주에 계시는 분들에게 전주 방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살짝, 나누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앞서 일주 선생님께서 소개를 시켜주신 것처럼요. 감사히도 오늘 자리를 하게 된 것에 먼저 영광스럽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요. 지난 유럽 자전거 원정대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서 전주의 시의원님들이나 시의 이제 도시에 관계되어 있는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만나 뵌 바가 있는데, 직접 만나 뵐 수는 없어도 이렇게 목소리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소리를 저는 처음 뵀어요. 정말 저희 한승우 도시 디자이너님 너무 영광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진 이야기를 듣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인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이제 어떻게 네이버 블로그 쪽지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도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잠깐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 길버님 아니면 한 선생님?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제 3일 전에 한국에서 이런 목적으로 간다는 사람을 알게 됐고, 그래서 내가 파리에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관심이 있는데 오면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연락이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3일간 연락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같은 팀으로 움직이겠다고 했잖아요. 네, 8박 9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잖아요. 파리를 잘 알고 또 더군다나 도시계획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해가지고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네.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전혀 생면부지 사람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짐작컨대 나이나 결혼한 것들은 좀 여쭤봤는데, 다행히 좀 짐작하건대 다를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여쭤보니까 마침 시간이 되고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우리랑 같이 할 수 있었다라고 여겼어요. 우리가 운이 참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저하고 이제 거의 대부분 룸메이트를 8박 동안 했는데 고생 많으셨네요, 선생님. 한승우 선생님. 근데 계속 보니까 저하고 이제 하다 보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낮에 본 얘기, 이런저런 고민들 또 저녁에 나누는데, 술을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얘기가 끝나고 나면 한 12시, 1시 이렇게 되는데, 그때부터 계속 불 켜놓고 또 노트북을 켜놓고 일을 하시더라고. 이걸 보고서 이분이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온 게 아니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고 놀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쭤봤더니 제 짐작처럼 시간이 많아서 그랬던 게 아니고 다만 우리가 좀 신기했나 봐요. 이 한 선생님도 그래가지고
그 틈틈이 다니면서 또 해야 될 일들을 처리하면서 그렇게 다녔더라고요.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고마움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승훈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사실 이 네이버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그렇게 연락을 하고 함께 동행한다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궁금해서요. 네, 뭐 다른 건 없었고요. 처음에 15분 도시 전북에서 가능할까라면서 이제 플랜카드와 함께 어떤 슬로건을 갖고 준비를 하고 계신 걸 보고 15분 도시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둘째치고 네. 전북, 주 뭐 이 정도면 뭐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네. 아마 그래도 그때의 기억으로, 그때의 추억, 그리고 그때의 인연으로 오늘까지도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연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는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부터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 도시 디자이너라는 게 그 명칭 그리고 의미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생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파리에서는 어떻게 이 도시 디자이너라고 하는 말들이 쓰여지고 있고, 그리고 도시 디자이너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네. 아, 네. 소개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경관 디자이너로 이제 토목구조물 디자인이나 어떤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같이 네. 시에 관련된 디자인, 공공 디자인과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 이제 프랑스로 유학을 오면서 선택한 전공이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라는 전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제가 무슨 사람인가 보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알려드리면 더 좋겠다 싶어서 도시 디자이너로 저 스스로 명명을 해보았고, 네. 어떤 도시의 공공공간이나 어떤 보행자 중심, 자전거 이용자 중심의 공간들을 좀 기능적이고 뭐 미적이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어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이해하는 것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참여들을 좀 이끌면서 삶의 질도 생각하고 도시의 가치도 동시에 생각하는 그런 일을 추구합니다. 그런 일을 그래요.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원래 한국에서도 이 관련된 뭐 과를 전공하셨거나 관련된 일을 하셨거나 그러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디자인 학부를 전공해서 네. 실무에서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경관 디자인 네. 그 분야에서 경관 디자인, 환경 디자인 이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요. 네. 조금 더 작은 스케일, 사람 중심 스케일의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서 프랑스로 유학을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관련된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유학을 선택해서 가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꼭 프랑스에서는 이제 인턴 과정이 졸업을 위해서는 인턴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인턴십을 거친 것이 지금 현재 있는 15분 도시 팀에 이제 오게 되어서 네. 그때부터 일을 하게 된 계기로 김희주 선생님과도 전주와도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카를로스 모레노라고 15분 네. 도시를 창안한 교수님이 계시고요. 현재 파리 시장 안 이달고의 도시 계획 쪽 자문위원 개념으로 네.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오시다가 15분 도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네. 받아들이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철학적인 생각을 조금 더 시각화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들을 어떻게 지자체에 전달할까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실행하고 워크숍도 진행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뒤에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 이제 사진 이야기를 함께 할까 하는데요. 보내주신 사진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진을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이 사진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매우 궁금해요. 네, 제가 읽어준 거 잘 들으셨죠, 선생님? 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이 사진을 보내주셨을까요? 네, 사실 뭐 보지 않고도 보이는 것 같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알아듣기 좋았는데요. 감사합니다.
제일 윗줄에 써 있는 게 벨로폴리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벨로라고 하는 자전거를 의미하는 벨로,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대도시를 의미하는 폴리탄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파리에서 100% 시클라블, 그러니까 100%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를 만들기 위한 좀 장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어떤 그 일회성 프로젝트였어요. 그 시민단체의 이름은 MDB라고 네. 조금 더 나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팀, 시민단체에서 미우스 데플라세 아비시클렛이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그 단체에서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자전거 도로를 조금 더 재밌게 타고 싶게 안전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서 이제 나라에서 허가를 해주고 되게 간편해. 여기 사진에서도 보이다시피 그냥 케이블 타이로 팻말을 어떤 폴 같은 데 묶어놓은 정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색칠을 하고 지금 현재 보이는 팻말도 노란색을 띠고 있는데 노란색과 V1을 의미하는 1, 네. 이 1은 파리 지하철의 1호선의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파리에서 우리 서울에 뭐 가끔 가시겠지만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가 대략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파리의 대략적인 지하철 노선이 있다는 전제하에 자전거 도로도 그 지하철 노선과 평행하게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자전거가 대중교통,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해서 좋고 자전거를 타면서도 내가 1호선을 타고 가고 있어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게 하고 조금 더 지속적인 어떤 도시의 변화를 위해서 만든 프로젝트였는데요. 네. 굉장히 좀 반향이 좋았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도시의 자전거 생활화에 일조한 것 같아서 제일 먼저 선보이고 싶어서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표지판 하나가 다른 그러니까 버스라든지 지하철 뭐 이러한 것과 이 자전거 도로를 연결시키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가는 방향이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을 핸드폰 내비게이션 보지 않더라도 어떤 방향인지 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재밌는 요소들인데 얘기하자면 길지만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하철역 1개 정도 만드는 비용으로 파리 전체를 커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파리 전체의 자전거 혁명적인 그런 분위기를 가져왔다는 데에서 아주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해 보자면 네. 서울 같은 경우 지하철이 사람들이 익숙하잖아요. 노선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파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면 된다는 게 머릿속에 있고 그거를 지상에 그대로 구현하면 자전거가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게 디자이너님도 같이 가셨는데 아까 말한 시민단체들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MDB하고 여러 이제 연구하는 기관, 그 다음에 또 다른 자전거 단체들이 같이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봤어요, 안을. 어떻게 하면 자전거 잘 다니게 할 수 있는가, 파리를 다니게 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잘 정리를 해가지고, 당시에 출마를 했던 시장 후보 6분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중에는 하셨던 안 이달고를 포함해서 네. 출마를 하셨던 모든 시장 후보들이 다 오셔가지고 다 동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파리는 이달고라는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도시가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공감을 바탕으로 방향을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네. 그게 가능하다는 게. 네. 지금 그게 어느 한순간 된 건 아니고 네. 이 전에는 우리처럼 반발도 많이 부딪히고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외로웠대요. 그래서 길 위에서 이렇게 독립운동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그때 표현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몇십 년 이렇게 꾸준히 쌓여오고 하다 보니까 큰 물줄기를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 한승우 디자이너님이 이제 파리에서 많이 배우시고 전주로 모셔야겠는데요. 네. 잠깐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오프닝에서 소개했던 피아노 이야기를 가볍게 여쭤보겠습니다. 한승우 디자이너님도 이 노래 혹시 아신가요? 네, 저도
사실 프랑스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피노키오라는 그 샹송인데요. 네. 그 되게 오래된 노래지요. 그죠. 한국에서 많이 들었죠? 파리에서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듣지 못했습니다. 왠지 한국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보다 더 친숙한 노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피노키오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긴 한데요. 선생님은 그 어떤 이런 샹송이라고 하는 음악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좀 익숙한 음악들이 오히려 프랑스에서는 잘 듣기 힘든 이런 것들을 좀 혹시 느끼셨나요? 프랑스 안에 파리에서? 사실 그보다도 조금 더 다양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조금 얘기가 네. 좀 진지해진 것 같은데, 그, 여러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갖고 있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것들을 공유하면서 일상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노래 좋은데 어때? 이거는 한국에 얘기가 있어. 저거는 어때? 이런 얘기들을 좀 주고받으면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 다양성이 이제 사람 사는 것까지 이제 이어지면서, 네. 우리가 너를 한국인이라고 특별 대우하지 않아. 이런 것도 되게 많고요. 어렸을 때부터 커올 때 익숙해진 그런 분위기가 뭐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에서 이들도 각자 좋아하는 음악 취향이 있고 물론 이 노래도 좋아하겠죠. 근데 이 노래도 네. 좋아하지만 다른 노래도 좋아하고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특별한 그런 장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이 정도 노래는 다 알아야지. 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유행도 상당히 이렇게 유행 한번 한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음악이나 어떠한 취향을 알아야 될 것만 같고 그런데, 파리에서는 좀 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문화가, 기본으로 깔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이 느끼셨나봐요, 평소에 그런 느낌들을.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제가 프랑스를 선택한 이유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프랑스는 불평불만이 많다는 걸로 유명하긴 한데, 사실은 그 불평불만은 자기의 의견과도 저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유를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남들이 한다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하는 행동이나 생각에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디자인도 다 이유가 있고 도시의 선택들도 다 이유가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배울 점인 것 같아요. 네. 그 최근에 올해 여름에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개최됐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애정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제 파리에서 옆에서 이제 올림픽 개최되는 것을 계속 옆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리에 사는 입장으로 올림픽 기간 동안에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네. 저 말고도 진짜 불만 많은 사람들 엄청 많았습니다. 네, 굉장히 네.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던 거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성공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조금 성공적으로나 어떤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 잘 거쳐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패럴림픽이 진행되고 있어서 미약하게나마 올림픽이 개최되고 있는 느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파리 올림픽은 정말 저도 한 번쯤은 가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졌는데요. 아마 한승훈 선생님께서는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양한 거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기억에 남거나 좋았고 어떤 부분은 조금 아쉽거나 이런 부분이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올림픽을 준비하는 것의 일환으로 자전거 도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각 경기장을 잇는 자전거 도로를 위해서 자전거 도로의 상태를 조금 더 좋게 만들고 자전거 도로를 탈 수 있는 연장을 길게 만들고 네. 자동차 도로를 100% 자전거화 시켜서 자전거가 주가 되도록 이렇게 바꾸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변화 과정에서 사실은 자동차 운전자들 혹은 보행자들도 일종의 좀 방해를 받는다는 느낌도 받았을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자동차 운전자들이나 또 혹은 올림픽 한 1, 2주 전에 보안을 위해서 쳤던 철망들에 의해서 어떤 보행성의 침해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불편함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네. 그 선택들이 단순히 올림픽만을 본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50년 이 향후를 본 선택들이었다고 좀 느껴져요.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보다 파리시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더 나은 교통수단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라는 어떤 슬로건 하에 자전거를 탈 수 있게 좀 지원을 좀 아끼지 않거든요. 그 자전거 지원하는 것, 그리고 자전거 탈 수 있게 자전거 도로 개선하는 것, 자전거 거치대 많이 만드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올림픽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자전거 도로로 인해서 피해를 받거나 어떤 그 영향을 받았던 것들은 네. 결과론적으로는 올림픽 이후에는 자전거 도로가 영구적으로 설치되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좋게 만들고 또 근접성이 높은 이런 생활들을 만들어주면서 네. 그 일반인들한테도 좀 더 나은 선택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사실 뿐만 아니라 이제 네. 대중교통 티켓값도 2배씩 올렸어요. 2배라고 하면 보통 2,600원에서 한 5,000원 가까이 되는 돈으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놀랬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불만도 꽤 많았고 사실은 우리가 뭐 이렇게 그 마치 시에서 농락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불만을 네. 많이 가졌었는데, 네, 그 또한 사실은 어떤 충당하려는 어떤 경제적인 측면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대중교통보다는 도보나 자전거를 더 많이 이용하면 어떻겠나요? 하면서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 어떤 부족하는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들었고요. 뭐 전반적으로 파리 올림픽들이 이미 성장한 도시에서 행해지면서 사실 인프라를 새로 고친 것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네. 거의 했던 건물들이나 경기장들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네. 그 아주 6년 전에 열렸던 올림픽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올림픽을 치렀다라는 네. 평가가 나올 정도로 그 일상생활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장 주변이나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기념비적인 공간들에는 좀 영향이 있습니다만 다시 반복하지만 자전거 도로나 대중교통의 어떤 그 충족스러운 이런 교통 인프라 덕분에 네. 어떤 큰 문제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에 남는 게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이번 올림픽에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디자이너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더 당장의 이 어떤 편리함, 현재의 편리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뭐 기존의 파리가 가졌던 어떤 자전거 도로,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러한 우리의 도시의 방향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좀 그대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세계에다가 선포했죠. 도시가 가야 할 미래는 이거다. 파리가. 그렇습니까? 이게 저도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음악 한 곡 네, 듣고 네. 다음 네.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음악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음악 준비하면서 듣다가 한 건데 아까 우리가 피노키오 얘기도 했고 귤 탱자 얘기도 했잖아요. 네. 피노키오가 프랑스에서 일본 갔다가 한국까지 오고 했는데 이 노래를 듣고서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 스텔라장이라는 그 한국 분이신데 유학을 다녀오신 분이고 현재는 노래를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분은 그 프랑스 노래가 아니고 스스로 작곡하신 노래예요. 노래 제목은 네. 라모르 바게트 페리스 해가지고 사랑 바게트 파리 이런 기대됩니다. 노래가 오늘은 들어보겠습니다. 파리와 함께 하고 있네요, 저희가. 네, 한번 들어보시죠. C'est drôle, je ne sais pourquoi. Ça me fait toujours penser à toi.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 l'amour, les baguettes, Paris. Toujours au même endroit, comme si c'était hier, je te vois.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 l'amour, les baguettes, Paris. Eux voient les lumières, les paillettes, la tour Eiffel, la Seine, les fêtes. Mais moi, quand j'arrive sur cette rue,
pense à toi qui ne réponds plus. Même si je ne te revois pas, tu seras toujours une partie de moi. Pour plein de gens, c'est la magie, l'amour, les baguettes, Paris. Les fous rires sur ces marches résonnent dans ma mémoire. Je les emporte là où je pars. Et vois les lumières, les paillettes, la tour Eiffel, la Seine, les fêtes. Mais moi, quand j'arrive sur cette rue, je pense à toi qui ne réponds plus. Pour moi, ce n'est pas juste une ville, c'est l'histoire de nos passions juvéniles.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 l'amour, les baguettes, Paris. 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순우 선생님, 음악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아, 사실 오히려 파리에 있어서 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요. 이 노래 저도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저는 사실 스틀레장을 잘 몰랐는데 오늘 길버님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알게 됐는데 왠지 막 이렇게 눈앞에서 파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네요. 아, 이 보이는 라디오 이런 거 하면서 우리 선생님이 파리의 모습 보여주면서 하면 정말 좋았지 않았을까. 저희가 나중에 업그레이드 해서요. 한번 그때 또 모실 수 있도록 할게요. 아마 오늘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신 저희 제작자 겸 지금 공동 진행자인 길버님이 포함해서 이제 세계 많은 사람들이 파리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뉴욕이나 도쿄, 북경이나 뭐 런던 시장님 누군지 몰라도 이달고 파리 시장님을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파리의 변화를 어떻게 지금 현재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사실 프랑스에 온 지는 이제 8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네. 최근에 파리 그렇게 전통적이고 오래된 것을 가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에서 이렇게 도시 변화가 큰 어떤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방인이라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도시의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선택의 궁극적인 목표는 2016년 기후협약 이후에는 네. 환경이 진심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택을 환경성을 가장 우선한 선택들을 하기 때문에 그 선택들이 존중받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년 정도 되셨군요. 8년 전과 그러면 8년 후에 지금 파리의 모습은 좀 많이 달라졌나요? 네. 특히 건물들은 그대로인데요. 사실 그 공공공간, 로타리나 어떤 보행로들, 자전거 도로와 차도가 분리된 것들, 이런 것들은 볼 수 없었던 모습인데 굉장히 크게 바뀌었습니다. 뭐 광장 같은 경우에도 그 로터리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쉴 수 있게 공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자전거 도로를 분리하는데 분리할 때에도 자전거 도로에 연관된 어떤 표지판이나 신호등을 새로 만들면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탈 수 있게 만든다든지 그런 변화가 굉장히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동안요. 네. 그럼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만 더 여쭤보고 저희 함께 게스트로 오신 박정규 선생님의 질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러니까 8년 전과 지금 조금 이러한 15분 도시를 조금 더 경험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끝없는 실험을 하고 있고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까요? 네. 그 반발은
어떤 도시 변화에도 늘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뭐 우버가 들어올 때도 그랬고요. 뭐 공유 네. 택시, 공짜 공유 시스템인 우버가 들어올 때도 그랬고, 자전거 도로 만들 때도 그랬고, 뭐 여러 도시 변화에 있어서는 그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몇 년 후에 그 선택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는 그 반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올해 4월을 기점으로 네. 파리에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보다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사람 수가 더 많아졌거든요. 아, 다시 말하면 굉장히 큰 변곡점이었는데 네. 자동차를 타기 어려워지면서 불편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전거를 타면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건강하게 갈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 자동차를 이용하던 소수의 이용자들의 불만은 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의 그 크기를 더 크게 키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놀라운데요? 이 도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진짜 하나의 큰 기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방정규 선생님도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 지금 중간에 치고 들어오지 못해서 계속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질문 궁금한 부분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이제 자전거 타는 사람으로서요. 그러니까 파리가 그 예전에도 10년 전, 20년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탔었나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네. 네덜란드와 비슷하게 자동차 관련된 시위가 있을 때는 늘 자전거를 끌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7, 80년대 이후부터 자전거를 타고 이제 약간 그때는 뭐 반대의 의미로 갖고 왔지만 그게 좀 어떤 트렌드를 만나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좀 자연스러운 도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에게 자전거는 사실은 여전히 위험한 교통수단이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자전거를 타고 나가면 위험해. 자전거를 타고 어른들 엄마 아빠는 특히나 반대를 하고 아이들은 그냥 그래서 자전거를 타지 못한 아이들이 정말 많은데 그러면 예전에는 분명히 지금은 이제 자전거 도로가 잘 구비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잘 탈 수 있었지만 그 시절에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면 위험하고 한 부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땠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보면 자전거 관련된 법규도 사실 50년 이상, 뭐, 교통 관련 법규는 100년 이상 된 것들도 많이 있을 정도로, 네. 그 오래전부터 자전거나 자동차에 대한 이슈는 늘 있었던 것 같고, 네. 그 중에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법규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엄격한 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12세 미만 어린이들은 꼭 헬멧을 착용한 뒤에 타야 하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게 꼭 네. 자전거만 있지는 않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찰 말들, 휠체어,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자전거는 물론이고 네. 뭐 심지어 응급차들까지 왔다 갔다 하곤 하거든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인가가 중요한 거지. 자전거 도로를 낸다, 자전거 도로를 몇 킬로미터 우리가 깔았다,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프랑스 그 파리의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그냥 자전거 타는 게 자연스러웠던 건가요? 그 초등학교에서 자전거 교육을 전 학생들한테 해주거든요. 그 자전거 면허증까지 있을 정도로 아이들한테는 어떤 동기부여식의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상징적인 의미로 자전거 면허증까지 주거든요. 거기는 이제 사버 흘레 벨로라고 이제 자전거를 굴리는 것을 가르쳐 준다, 알아간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인데 그런 것들도 그렇고 학교에서 배우는 거 플러스 도로에서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자전거를 앞에서 타고 가면 네. 정말 양보를 많이 해주고 그 아이를 모두가 다 보호하는 것처럼 자전거를 서행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엄마 아빠의 교육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배려되기 위해 점점 다져가고 있는 것 같고 네. 사실 법규도 최근에 생긴 것들이 있을 정도로 사실 그 자전거와 관련된 그 시스템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느껴져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것도 계속 보장은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자동차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보행자들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게 이런 좀 시스템들이 점차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잘 다져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러운 부분이네요. 정말. 뭐 제가 조금 네. 더 말씀을 보태자면 프랑스도 오늘날의 놀라운 변화를 보이기 전까지는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과정이 정확하게는 한 25년 정도 시장이 한 3번 그 전에 이다고 시장 전에 시장들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그 기초 위에 또 다른 일을 하고 이렇게 서서히 해 나온 게 있는데 아까 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서웠겠죠. 좀 익숙하지 않은데 우리가 뭐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몇 개 중요한 행정에서 좀 차곡차곡 하는 일과 그다음에 파업이 굉장히 컸다고 하는데 파업을 해서 다닐 수가 없게 되니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자전거였고 그런 계기들을 잘 연결시켜서 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길버님 다음에 혹시 파리 원정대 2탄 계획 없으신가요? 파리를 너무 가고 싶은데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한승훈 선생님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한승훈 선생님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진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잠시 저희가 이제 너무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서요. 저희가 지금 이거를 다음 주까지 2회차 분량으로 계속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잠시 마무리를 하고요. 네, 현아가 읽었던 사진 한 장. 오늘은 파리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현지와 연결해 직접 진행해봤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런저런 궁금한 것들을 나눠봤습니다. 지하철을 그대로 지상에 구현하고 있는 파리. 정말 파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명확하고 확실해 보입니다. 어렵게 한승훈 선생님 모신 김에 오늘은 시간을 좀 더 연장해서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자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2회차 부분은 여기까지로 일단 마무리하고요. 자, 더 이상 더 강조해서는 안 되겠어요. 네, 도시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오늘은 파리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번 음악은 한승훈 디자이너님께서 추천해 주신 노래입니다. 노래는 존 레논의 이매진입니다. 지금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노래를 좋아해서 추천해 주신 줄 아는데 여기에도 사연이 있군요.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 끝난 파리올림픽. 조금 전에도 여러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비치발리볼 경기의 마지막 결승전에서의 장면이 떠올라 추천하셨다고 합니다. 경기에 몰입한 선수들이 한참 흥분해서 다툼이 시작되었고 과열되었었는데요. 이때 갑자기 경기장 스피커에서 바로 이 노래가 흘러나왔다는군요. 한참 열을 올리던 선수들의 표정이 금세 바뀌며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관중들도 박수를 쳤고 얼마 후 관중들이 함께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뒤의 전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올림픽 경기를 사람들과 나라 간에 전쟁을 하기도 하고 다툼도 있고 긴장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상상력을 통해 그런 긴장도 해소될 수가 있는 법이겠죠. 함께 들어보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도시 이야기를 통해 많은 상상력을 발휘해 앞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상상의 나래를 피고 손을 내밀어 보겠습니다. 보통 분을 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Imagine there's no country. It isn't hard to do. Nothing to kill or die for. No religion.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be as one. Imagine no possession. I wonder if you can. No need for greed, no hunger. A brotherhood of man. Imagine all the people cheering all the world.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